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제80회 FAT 2급 이게 25년도 3월 시험이었죠. 3월 시험이었고, 자,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실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볼 때도 실무 수행 평가를 먼저 하시고, 요거 끝나면 그 다음 실무 이론 있죠. 이론을 푸시기 바랍니다. 이론을 먼저 해도 되지만 이론 하다가 10개 중에 한두 개라도 막히고 모르는 거 어려운 거 나오면 열받아 가지고 실기할 때 손 떨려서 이 실무가 힘들어지니까 실무 점수가 70점이잖아요. 어차피 실무를 먼저 하세요. 자, 백데이터 준비되셨나요? DB 설치하고 나서 감독관 확인 번호를 입력하면 되죠.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이 F2 숫자로 2인데 숫자로 2를 누르고 시작을 누르면 됩니다. 오늘 컴퓨터가 저거 더 말을 안 듣네. 더 느려졌네요. 이상한데, 수상한데. 일단 이렇게 설치됐죠. 자, 설치됐죠. 그럼 준비됐으면 바로 회계로 클릭합니다. 회계 클릭해서 그리고 원래 연습할 때는 듀얼로 놓고 문제집 파일 띄워놓고 프로그램 연습하면 되는데 시험 볼 때는 모니터 하나밖에 못 쓰죠. 하나밖에 못 쓰니까 모니터 하나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연습할 때도 이렇게 해야죠. 문제 그러니까 프로그램 오른쪽에 이렇게 띄워놓고 왼쪽에 연습할 때는 PDF 파일이고 실제 시험 볼 때는 PDF 파일이 아니죠. 프로그램이 따로 있죠, 그죠? 그 문제 프로그램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원서 접수하고 나서 시험 일주일 전에 여러분 메일로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오죠. 프로그램 그 링크 타고 들어가면은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연습할 수 있어요. 근데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도 한두 번 해보면 알 수 있는 거라 젊은 분들은 더더군다나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냥 지금 이 하는 연습을 평상시 잘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를 좀 보자. 문제 보니까 바른 세상이라고 돼 있고 전자제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이고 25년 회계년도 그리고 실무 유의사항을 매번 읽을 필요는 없고요. 적어도 한 번쯤은 읽어라. 근데 한 번 연습할 때 읽으면 되고 시험 볼 때는 무시해도 됩니다. 뻔한 거니까. 부가세랑 관련된 건 메인 매출 전표, 관련 없으면 일반 전표다. 또 타계정 대체 이거 08번 반드시 입력해줘라. 그리고 채권 채무에는 반드시 거래처 적어라. 이건 당연하죠. 전산회계 배우신 분들은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금 거래. AT에서는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에도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이것도 AT 특징이죠. 자금 관리, 즉 받으러움이나 지급어음에 반드시 F3번 자금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F3번 자금 관리 들어가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다. 엄청 중요한 거고. 그 다음 판관비는 800번대. 참고로 FAT 1급은 500번대 없어요. 전산회계 1급에서는 전산회계 1급은 500번대 800번대 있잖아요. 근데 FAT에서는 800번대밖에 없습니다. 500번대 없이요. 계정 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걸 활용하래요. 자, 1번부터 갑니다. 자, 기초정보관리라고 돼 있어요.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그래놓고 미수금에 요렇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 들어가야죠. 자, 프로그램 들어가서 뭐였죠? 거래처별 초기 2월, 여기 거래처별 초기 2월 클릭하시고, 자, 그 다음에 미수금이었죠. 여기 미수금 그리고 오른쪽. 참고로 이거 말고 차입금 같은 거 여기 없나? 대여금 같은 여기도 오른쪽에 있었네. 만약에 대여금 같은 건 오른쪽에 클릭이 안 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차입금 여기 있다. 차입금 같은 건 이 탭이나 더블 클릭 밑에 보이시나요? 조만한 것이 이 탭이나 더블 클릭을 하면 돼요. K랩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이미 입력되어 있으니까 클릭이 그냥 바로 되는데 이렇게 클릭이 되는데 만약에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클릭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탭이나 밑에 도움 잘 보시면 돼요. 다시 미수금으로 와서 미수금 여기 아무것도 없네. 그럼 여기 이거 입력해야지. 우리모터스 F2번 눌러야죠. F2번 눌러서 우리모터스 그래놓고 130만원 입력해주고 또 두 번째 F2번 눌러서 또 무엇이냐 3개로 주 이런 거 치지 말고 가로 열고 주 가로 닫고 이러면서 시간 오래 걸리지 말고 그냥 주 무시하고 치시면 돼요.
그런 것도 가로치는 것도 어떤 분들은 되게 쉬프트 누르고 이런 것도 잘 안 돼. 막 안 돼가지고 이것도 시간 끄는 사람 많이 봤어요. 또 F2번 삼성화재. 사성이라고 썼어요. 삼성화재 보험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이 얼마냐 120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끝났죠. 자 나오면 됩니다. 끝. 그리고 닫으면 되고 열어놔도 나중에 어차피 이때 뒤에서 조회를 할 건데 조회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신경 쓰지 말고 다 닫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 1번은 끝났죠. 자 끝났고 넘어가네. 다음 페이지. 그 다음 이것도 전기분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는 무조건 나오죠. 여기는 손익계산서인데 재무상태표가 나올지 손익계산서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또 이거 열어야죠. 뭐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쪽에 있죠. 전기분 손익계산서 열어가지고 그리고 앞쪽이 단기 거예요. 뒤쪽은 전기 거 보지 말고 단기 거 이걸 보면서 자 매출액 6억 맞죠. 그 다음에 매출원가 매출원가 클릭하면은 기초가 2,500에 매입이 4억 2,500. 그 다음 기말 기말이 9,000인데 여기는 8,000이다. 그럼 9,000으로 그냥 고치면 되나? 안 고쳐지죠. 자 이럴 때 여기서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안 고쳐져 어떻게 해요? 그렇지. 물론 이제 여러분은 여기다 필기가 안 되지만 시험 볼 때는 문제지가 종이가 아니잖아요. 모니터 보고 그냥 풀어야 돼. 그래서 평상시 연습할 때도 그냥 모니터 보고 입력하는 습관 들여야 돼요. 저는 설명상 지금 메모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얘는 여기서는 직접 못 고치죠. 여기 직접 수정이 안 됩니다. 여기 매출원가 왜 안 열리니 또 매출원가 직접 못 고쳐요. 그래서 어디 가서 고쳐야 돼? 그게 바로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상품을 입력하면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는 직접 못 고칩니다. 직접 못 고치고 자 닫아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열어놓고 전체 메뉴 아니면 오른쪽 위에 보면 F10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이렇게 치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클릭하자고요. 클릭하고 여기 상품 찾아보자. 상품을 찾아보니까 8,000으로 돼 있단 말이죠. 9,000인데 이걸 9,000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를 다시 클릭해보면 9,000으로 바뀌어 있죠. 이게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수정하면 자동으로 반영되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거죠.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어떤 사람은 여기 누르니까 안 돼. 금액이 안 고쳐져.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잘못됐나 봐.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예, 있었다니까요. 또 예전에 어떤 친구가 시험 끝나고 씩씩거려. 왜 그래? 프로그램이 잘못됐어요. 막 이거 안 고쳐져요. 막 강의 시간마다 이 얘기를 수십 번 했는데 넘어가요. 자, 그다음에 판관비 급여 보니까 523 맞고 그리고 옛날 종이였으면 예를 들어서 종이였으면 여기다 요거 맞았으니까 뭐 5x 5를 하든지 아니면 이거 확인했으니까 지우든지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요 프로그램 보고 그냥 해야 된다니까요. 프로그램의 문제 파일 그리고 프로그램 놓고 우리 같이 더군다나 듀얼 모니터도 못 써. 시험 볼 때 요즘 비대면 시험이잖아요. 듀얼 모니터 못 쓰기 때문에 한쪽으로 문제지 놓고 한쪽으로 프로그램 놓고 해야 돼요. 눈으로 자꾸 째려보는 연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5100, 그 다음 여비 3500, 접대비가 기업 업무추진비로 바뀌었죠. 5200, 통신비 800, 세금 2300, 감가상각비 5900, 그 다음에 보험료 1840, 그 다음 차량유지비 3540, 그 다음 운반비 4900, 그 다음 송어품비 800, 광고비 3800. 왜 이리 많어? 그죠? 참말로. 계속 갑니다. 그 다음 이자 수익 여기 3200 맞고, 그 다음 이자 비용 얼라리 여기 이자 비용 여기 있는데 여기는 없네. 그럼 밑에 빈자리에다 이자 비용을 입력을 해야 되겠지요. 이자 비용이 48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인세가 500만원. 그리고 마지막 여기 단기순이익 보니까 여기랑 일치합니다. 141420 몇 개 고쳤더라? 요거 지금 이거 저기 이자 비용 입력한 거랑 기말재고 고친 거랑 두 개였죠? 두 개. 밑에 문제도 안 읽었네. 일단 전기분 손익계산서 누락되거나 잘못된 거 수정해라. 이건 했죠. 미션 클리어. 두 번째는 전기분 잉여금 계산서에 처분 확정일을 수정하래요. 요 얘기는 이제 문제 읽고 해야지. 요건 일단 닫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오늘따라 컴퓨터가 제가 이 정도로 늦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상하네. 껐다 켜야 되나? 오늘따라 이상한데요. 오늘 날도 괜찮은데. 자, 여기 처분 결산 기준 이런 것도 있었나? 이런 게 있었네. 요 화면 못 본 것 같은데. 자, 처분 확정일자를 25년 2월 28일로 수정하랬죠. 2025-0228. 이 프로그램 이렇게 늦진 않았는데 이상하네. 오늘따라 그래요. 오늘따라 지금 뭔가 잘못됐나 봐요. 이 필기 메모하는 것도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늙어가지고 그런가. 자, 일단 넘어갑니다. 그래서 수정한 거 상품하고 그 다음 이자 비용하고 그 매출원가 반영되는 건 자동이니까 됐죠? 끝났어요. 날짜 수정 끝났어. 다 됐고 다음 문제. 자, 이제 거래자료 입력. 전산회계 1급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전표 입력이죠. 일반 전표 입력. 근데 AT에서는 일반 전표 이런 거 안 나오고 자료 입력이라고 나옵니다. 자,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해라. 주차 영수증이에요. 강남 유료 주차장. 그리고 날짜가 여기 있죠. 날짜를 AT에서는 우리가 찾아야 돼. 전산회계 시험에서는 여기다가 날짜를 크게 박아놓고 시작하잖아요. 몇 월 며칠 거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알아서 찾아야 돼. 자, 4만원이래요. 자, 영업팀 차량에 대한 주차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 받았다. 원래는 모든 거는 증빙이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세금계산서라든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든가 현금 영수증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영수증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적법한 건지 아니 어쩔 수 없었는지 이런 걸 따져가지고 만약에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았으면 나중에 가산세 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지출 증명 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 검토하려고 한다. 미션 거래자료 입력해라. 차량 유지비로. 그리고 미션 또 하나는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하랍니다. 자, 일반 전표죠.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여기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비대면 시험이라서 전표에다가 일일이 날짜 이거 3월 25일 이렇게 일일이 입력을 안 해도 예를 들어 뒤에 조회만 맞으면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입력해도 될까 안 될까 이렇게 그런 머리 쓰는 시간에 그냥 입력하자고요. 자, 일단 현금 줬댔죠. 그럼 이것도 대변에 현금을 입력할 수도 있고 이렇게 대변에 현금을 입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금을 생략한 출금 이렇게 여기 있죠. 그러니까 차변하고 대변에 차량 유지비하고 현금을 다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출금으로 적은 다음에 현금을 생략한 차변 과목만 적어도 되죠. 그거는 뭐 전산회계 하신 분들 어렵지 않으니까 저는 그냥 다 적을게요. 차변에 차량 유지비 끝. 됐죠? 차량 유지비 적유라는 따로 없어요. 이 거래처는 채권 채무에만 제가 앞에 있는 계정 과목이 채권이나 채무에만 거는 거지요. 자, 이런 거 모르면 곤란합니다. 그 다음 미션 두 번째가 뭐였냐면 영수증 수취 명세서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오른쪽 위에 보면 F10번 돋보기 있잖아요. 여기 이것도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가 아니었는데 큰일 났네. 중간에 그 녹화가 안 되는 거 아닌가. 가끔 가다가 이게 컴퓨터가 늙어가지고 제가 돈이 없어서요. 마음 같아서는 세금을 100억씩 내고 싶은데 100억은커녕 거시기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컴퓨터도 지금 못 갈아가지고 넘어가요. 어쨌든 그래서 좀 이게 좀 느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원래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따라 그래요. 좀 이따 껐다 켜야 되나봐. 어쨌거나 자, 영수증 수취 명세서니까 여기 돋보기에다 대고 영수증, 영수 이런 식으로 한 두 글자 정도 치면 바로 밑에 뜨죠. 요걸 클릭해도 됩니다. 이렇게 요걸 클릭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전체 메뉴 클릭한 다음에 자, 오늘 보기가 좀 거시기하네. 슬로우 비디오야. 전체 메뉴 클릭한 다음에 영수증 수취 명세서 저는 대충 어디에 뭐가 있는지 대충 아니까 다른 몰라도 어디쯤에 있다 아니까 이걸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시고 클릭하시고 이렇게 느리지가 않았는데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조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입력하는 게 그래야 채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요 입력하는 자체는 채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료랑 같이 놓고 분명히 이따 뒤에서 아마 여기 다시 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미 여기 적혀 있는 금액하고 우리가 지금 입력할 금액하고 해서 합계라든가 뭐 이거 물어볼 겁니다. 일단 2025-0325 그리고 상호가 여기 강남 유료 주차장. 근데 시험만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그냥 금액만 적어도 돼요. 금액만 뭐 이거 성명이니 뭐 주소 다 필요 없고 금액만 적어도 됩니다. 시험만 생각하면. 그런데
윤기호 이거 입력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습관이라는 거, 사람 습관이 무섭거든요. 근데 지금 제대로 입력하고 하는 습관을 들여야 실무에 나가서도 욕 안 먹고 버티고 일하는 거지. 이런 거 시험만 생각해서 이런 거 입력 안 해도 돼. 그리고 금액은 딱 적고 넘어가. 그럼 자기도 모르게 습관 돼가지고 실무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럼 욕 바가지로 먹고 일 못합니다. 서울특별시 이런 거 안 적어도 돼요. 시험만 생각하면. 강남구 역삼로 127. 나는 다 필요 없어. 자격증만 따면 돼. 그럼 이런 거 무시하고요. 금액만 적으세요. 128, 14, 838, 68. 이것도 역시 안 적어도 되고 금액은 적어야 돼. 금액은 4만원. 요건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 구분이 요거 있잖아요. 요 구분이 사실은 수치명세서 1번을 눌러보면 여기 15번 15번부터 여기 35번까지 있잖아요. 그것이 여기서 뜨는 거야. 여기서 요거 뜨는 거예요. 요거. 그럼 지금 우리가 주차장 요금 냈는데 여기 주차장 요금이 있나요? 보세요 한번. 근데 이거 일일이 다 봐야 되나? 근데 적어도 한 번은 봐야지. 아 여기 뭐가 있구나. 읍면지역, 금융보험, 비거주자거래, 농어민거래 쭉, 그리고 부동산 구입, 택시 운송, 항공기, 간주임대료, 뭐 유료, 도로, 통행료 이런 거 적어도 한 번은 봐야지. 적어도. 근데 지금은 해당 사항 없어. 그럼 넘어가면 되고, 차량 유지비 822였죠. 그리고 적어도 안 적어도 되지만 그냥 주차장 요금 이런 식으로 실무에 나가면 이런 걸 다 적어야 돼요. 근데 시험만 생각하면 딴 거 필요 없고 요거 금액만 잘 적으면 됩니다. 요 차량 유지비 요것도 적어야 되겠네. 얘하고 얘만 적으면 돼요. 그리고 수치명세서 1번 딱 클릭하면은 자 다시 수치명세서 2번에 요 합계 금액이 총합계가 136이었거든요. 근데 수치명세서 1에 보면은 132만원까지밖에 안 돼 있어요. 조금 아까 입력한 게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럼 요거 명세서 to 불러오기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면은 여기 136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4만원 적은 것까지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 조금 아까 여기 8만원이었거든요. 어쨌든 조금 이따 아마 뒤에서 조회할 때 이 금액을 묻거나 이 금액을 묻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다시 명세서 2로 오면은 여기 밑에 보면은 제출 제외 대상, 제출 대상 요거 물어볼 거예요 아마. 근데 계속 열어놓으면 헷갈리기도 하니까 그냥 저는 일단 닫을게요. 이따 다시 열면 되지 뭐. 저는 닫을게요. 저장해야죠. 저장. 자, 전표 계속 갑니다. 여기까지는 끝났고, 136까지 확인했고 넘어가고. 자, 다음 AT 시험은 이렇게 문제마다 이렇게 증빙 같은 게 있죠. 그림 같은 거. 어쨌든 통장 4번에 의한 거래 자료 입력. 오늘 컴퓨터가 좀 수상해. 큰일 났네. 중간에 멈추면 안 되는데. 중간에 멈출 때도 있는데 너무 무서운데 큰일 났네. 자, 대출금 이자 계산서를 해놓고 4월 30날 IBK 기업은행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밑에 보통예금 국민은행 통장에서 4월 30날 찾으신 금액이니까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이자 줬나봐. 대출 받은 거 이자 냈나봐요. 원금하고 이자. 원금하고 이자구나. 원리금. 여기 원금이고 이거 이자잖아요. 그 2천 얼마를 통장에서 빠져나갔네. 자, 자료 설명 보니까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어쩌고저쩌고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상환 갚은 거죠. 원금과 이자 일부 갚은 거죠. 자, 4월 30일입니다. 날짜 0430. 자, 어느 변부터 하든 상관없어요. 자, 차변에 먼저 대출 받은 거니까 차입금이었겠죠. 차입금인데 가만있어 봐. 단기야 장기야 그 얘기는 없나? 그 얘기 잠깐요. 여기 보니까 원금 상환돼 있고 자금 대출이 있었고 여기 대출일이 24년 10월이고 만기가 25년이었으면 25년 4월이었으면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6개월짜리죠. 단기였네. 그럼 단기 차입금이에요. 단기 차입금. 그리고 차입금은 채무니까 채권 채무에는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라. 근데 IBK 하려고 영어를 쓰느니 그냥 한글로 기업을 찾으면 되겠지요. 그다음 금액은 저기 원금 2천만 원. 그리고 또 대변이 차변 빚진 거 갚는 거니까 부채감소 차변이에요. 차변. 그다음 또 차변에 이자 비용. 이자 비용. 요건 거래처 적는 거 아니죠 원래. 어머나. 자, 이런 다시 4월 30날 또 차변에 자 다른 게 눌려서 그래요. 이자 비용. 그다음 금액이 177600.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103. 그럼 끝났죠?
아니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전산회계는 보통 예금에 거래처 안 걸잖아요. 근데 AT에서는 예금에도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야 됩니다. 국민은행 보통이죠. 국민은행 보통. 요 국민은행 보통 예금이에요. 국민은행 당좌가 아니고 보통 예금 됐죠. 자, 그래서 미션 수행 끝. 자, 여기 은행 단기 차입금에 단기 차입금 은행 걸고 국민은행 보통 예금에도 국민은행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야 된다. AT 시험에서는 필수다. 중요하다. 그죠?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나왔네. 매도 가능 증권을 구입했대요. 매도 가능 증권을 구입했답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500주 어쩌고 해서 수수료도 있냐? 수수료 있다. 이거 중요하네. 수수료 어떻게 처리하죠? 전문 용어로 거래원가. 거래원가 어떻게 처리해요? 구입할 때는 일단 컴퓨터 껐다 켜야지. 일단 하나 하고 구입할 때는 원가에 산입하죠. 무엇이라고요? 원가에 산입합니다. 단서가 있죠. 단기 매매 증권 단매라고 할게요.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죠? 단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900번대잖아요. 실기할 때 900번대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 다음 구입이 아니고 처분할 때 이거 왜 이렇게 벌렸었지? 그래서 왜 누가 그랬을까요? 처분시에는 처분 금액에서 차감이죠. 왜 이렇게 벌렸었을까? 처분 금액에서 빼줍니다. 글자도 슬로우 비디오로 하고 있어요. 큰일 났네. 그다음 보통예금 신한은행 통장에서 수수료까지 해서 총 1206만 원이지. 1206만 원. 요거 500주에 24,000원씩 1200만 원이고 이거 수수료에서 이만큼이 차지신 금액이니까 인출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자료 1번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했고 자료 2번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다. 끝났죠. 중요한 건 매도 가능 증권 구입할 때 수수료는 원가의 산입이다. 결국은 1206만 원을 원가로 봐야 됩니다. 됐죠? 자, 입력은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할게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0515 그래 놓고 어느 변부터 하든 상관없어요. 차변에 매도. 자, 여기서 잠깐 매도를 딱 찍어보면 AT 시험이 쉬운 거 아시겠어요? 전산회계는 여기 보면은 지금 매도 가능 증권 코드가 178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전산회계 시험에는 매도 가능 증권을 검색을 딱 하면 두 개가 나옵니다. 123번하고 178번 두 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지. 근데 전산회계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거나 맞아요? 아니지. 178번 이게 맞는 거죠. 즉 123번은 유동자산, 정확히는 당좌 자산이고요. 그 다음 178번은 비유동자산이에요. 비유동자산. 얘는 투자자산인 거지. 그래서 장기 투자 목적이죠. 장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거는 비유동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무조건 178번 줘야 돼. 근데 여기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AT가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AT 관계자 계시면 귀 막으세요. AT는 솔직히 자격증이 따기가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실무에 나가서는 별로 좋은 건 있어. 진짜 중요한 장점. 진짜 실무와 가까운 형태예요. 그러니까 진짜 실무가 이렇게 증빙 보고 내가 처리하는 거. 그거는 AT의 장점, 최고 장점. 진짜 실무와 흡사하다. 그게 실무형이다. 그건 진짜 장점이지만 솔직히 시험이 너무 쉬워요. 왜? 문제가 한정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 나가면 인정 별로 못 받아요. AT 자격증이 있다고 인정 안 해줘요. 차라리 전산세무, 전산회계에 있는 게 더 인정받지 AT는 그냥 그러려니 해. 심지어 AT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심지어. 그러니까 반드시 전산회계 1급 공부하고 AT, 전산세무 2급 공부하고 TAT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전산회계, 전산세무는 1타 클래스로 오시고 AT는 이렇게 저랑 유튜브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넘어가서 12060 아이고 03개를 안 붙였네. 12060 됐고 그 다음 대변에 보통예금의 신한은행이죠. 예금에도 거래처를 걸어야 됩니다. 예금에도 거래처를 걸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거래처 빠뜨리면 나중에 뒤에 가서 신한은행 조회하는 문제가 있을 거야 아마. 그리고 우리 시험 볼 때는 그 까짓 거 문제 뭐 1, 2점짜리 틀리면 그만인데 진짜 실무에서는 이 거래처 빠뜨리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아주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채권 채무 그리고 예금에도 거래처를 걸어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 넘어갑니다. 다음 어음 이것도 빠지지 않지. AT에서는 어음도 무조건 매시험 나옵니다. 어음을 발행하거나 어음을 받거나 또는 어음 결제 받을 어음을 회수하거나 지급어음 갚거나 또는 어음 배세 양도나 할인 여기 할인이죠. 항상 나옵니다. 어음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 중에 여기는 할인이네. 자 할인 뜻이 뭐예요? 만기가 되기 전에 돈이 필요해서 어음을 양도하고 돈으로 땡겨 쓰는 거잖아요. 어쨌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어음을 넘겨주고 돈으로 땡겨 쓰는 겁니다. 자 어음 2천만 원짜리인데 여기 번호가 많잖아요. 많아도 쫄지 마시고 004까지가 그냥 1년 이제 구분 번호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2025 0720까지가 연월일입니다. 이게 7월 20날 발행했고요. 9월 20일이 만기예요. 지급기일이 만기일이죠. 자 그게 날짜 그 다음 1, 2, 3, 4, 5, 6, 7 이렇게 나와요. 시험 볼 때는 이렇게 00 앞에가 세 자리 그 다음 연월일 그 다음 그 뒤엔 1, 2, 3, 4 또는 987 막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1, 2, 3, 4, 5, 6, 7, 8 9876 54 31 막 이런 거니까 많다고 쫄지 마시고 자 국민은행을 통해서 주기로 했어요. 바른세상한테. 근데 우리 회사 이름이 뭐더라? 우리 회사 이름도 모르네. 아까 우리가 바른세상이구나 참. 이건 내가 받았던 거네. 그러니까 내가 받았지. 경은한테 받았던 거예요. 받았던 거를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넘겨주고 돈 땡겨 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당좌예금. 국민은행 통장으로 돈이 1980만 원이 들어왔어. 2천만 원짜리인데 1980만 원 들어왔으니까 20만 원을 할인료로 준 거예요. 밑에 보자. 8월 20날. 자 만기가 한 달 남았네. 그죠? 한 달 남았는데 돈 땡겨 쓴 거예요. 자료 설명. 경은한테 받아서 보관 중인 어음, 즉 받으러음이죠. 받으러음 110번 받으러음이 있었는데 국민은행 역삼지점에서 할인받고 그리고 할인료가 20만 원이죠. 20만 원 뺀 금액은 국민은행 당좌예금 당좌예금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보통 예금 아니고 당좌예금 통장 들어왔습니다. 매각거래로 처리해라. 즉 할인료를 뭘로 처리하는 거. 요거 대답이 안 나오면 공부를 열심히 더 하셔야 돼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음 현황 반영해라. 좀 이따 할게요. 자 할인기간도 있어요. 자 일단 자 날짜를 8월 20날 0820 자 내가 가지고 있던 받으러움을 넘겨주는 거니까 대변에 받으러움 먼저 적을게요. 뭐 차대변 순서는 상관없죠. 그리고 채권 채무의 거래처 걸어라. 경운이 아니라 경은이죠. 경은전자 금액은 2천만 원짜리였고 그리고 차변에 수수료 깝니다. 이때 중요한 거 매각거래이기 때문에 매출 채권. 근데 매출만 적으면 너무 많아. 자 다시 매출 채까지 적어야 빨리 나오죠. 매출만 적으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금액은 20만 원이었죠. 20만 원 먼저 적기 싫다. 그러면 저기 당좌예금 이 1980 요거 먼저 적으면 되죠. 요거 먼저. 차변에 당좌예금이에요. 당좌예금. 국민은행 당좌예금 보통 예금이 아니고 자 국민은행 걸어야 됩니다. 이때 국민은행에 당좌를 걸어야 돼. 당좌 걸고요. 금액이 자동으로 안 뜨네. 1980만 원 됐죠? 그래서 차대변 순서는 상관없는 거 아시죠? 당좌예금을 제일 먼저 적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럼 끝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AT 시험이기 때문에 다시 커서를 어음이 있는 줄로 올라갑니다. 어음이 있는 줄로 올라갑니다. 어음이 있는 줄 어디가 됐든 올라갑니다. 올라간 다음에 F3번 아니면 여기 기능모음이 있어요. 기능모음 누르면 여기 자금관리가 있어요. 자금관리 F3번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거 자 받으러움이 있는 줄에다 대고 F3번을 딱 누르면 밑에 자 상태 뜨죠. 이거 보이시나요? 슬로우 비디오라 잘 안 보여요. 이거 어음 할인 이런 거 보이죠? 이런 거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해야 돼. 이제 어음 할인 됐고 그 다음에 어음 번호 커서 왔죠. 이 색깔이 잘 안 보이지만 어음 번호로 왔어요. 여기서 F2번 누릅니다. F2번 누르면 경은전자 거 뜨잖아요. 요거 이 줄에 돼 있죠. 탭 선택 누르면 여기 번호가 입력이 돼요. 그 다음 자수 이런 거 건들 필요 없고 할인기관 이때 할인기관이 국민은행 당좌로 하라고 돼 있었죠. 할인기관 F2번 눌러서 국민은행 당좌 어디 갔니? 국민은행 당좌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됐죠? 나머지는 할인율 같은 건 없으니까 할인율 같은 거 문제 자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그다음 끝난 게 아니라 미션 두 번째 거 있잖아요. 어음 현황에 반영하래. 어음 현황은 역시 오른쪽 위에 있는 돋보기 클릭해 가지고 받을 어음 현황, 받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어음 현황을 찾아가도 됩니다. 이렇게 찾아가도 되지만 자 저는 전체 메뉴로 간 다음에 전체 메뉴로 간 다음에 어음 현황이 이 밑에 있어요. 여기쯤에 있어요. 받을 어음 현황 클릭하시고 그리고 날짜를 선택해야 돼. 날짜 보면 만기일로 조회할래, 거래일로 조회할래, 발행일로 조회할래, 선택하래요.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맨 앞에 있는 게 만기니까 만기로 할래요. 그냥 1번이 만기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만기가 25년 9월이야. 그럼 2025 09 20이죠. 그 뒤에는 그냥 엔터 신나게 쳐버리면 어차피 경은이 떠요. 그럼 뜨면 된 거야. 그리고 어차피 양도했으니까 보유 안 하고 있죠. 넘겨줬으나 이제 보유 없어요. 가지고 있다가 미보유 넘겨줬으니까 현재 나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일단 조회만 하면 돼요. 그리고 끝 나가면 됩니다. 닫으면 돼요. ESC 됐죠? 자, 현황까지 반영했으면 끝났습니다. 자, 넘어가고 자, 이제 또 이렇게 카드 전표 같은 것 또는 현금 영수증 같은 것도 AT에서는 항상 나온다. 자, 보니까 통장 4번 어쩌고 나오고 체크카드 영수증 KS넷 어쩌고 날짜 어디 갔니? 날짜 치사하게 여기 숨어있어요. 여기 9월 20날 그리고 7만원을 어쨌다는 얘기인지. 자, 보통예금 농협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갔네요. 제일 서적 책 샀나봐. 날짜는 9월 28일. 자, 자료 1번은 대표이사? 대표이사가 업무와 관련해서 ESG 경영 이론과 실무라는 책을 구입하고 체크카드 영수증 받았대요. 근데 대표이사가 업무와 관련해서 그리고 체크카드는 농협은행이래. 여기서 대표이사 나왔는데 중요한 건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때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하여 가지급금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회사 업무와 관련돼 있죠. 회사 업무와 관련이 돼 있어.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 책 산 거니까 도서인쇄비죠. 도서인쇄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회사의 비용인 거죠. 이건 그냥 회사의 비용인 거고 가지급금은 자본의 인출이에요. 나중에 자본의 인출로 보는 거죠. 달라요.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거랑 회사의 업무상 필요해서 쓰는 거랑 다릅니다. 여기는 당연히 도서인쇄비. 왜? 업무랑 관련돼 있으니까. 됐죠? 체크카드였죠? 어쨌거나 그럼 그냥 일반 전표에 계속 적으면 됩니다. 날짜가 9월 28일 0928 어느 변부터 하든 상관없다. 차변에 도서인쇄비 그래놓고 800번대. 자, 그 다음 금액이 아까 7만원. 비싼 책이네. 그죠? 대변에 거시기 뭐시기지? 저기 보통예금 103 그리고 농협은행 체크카드였나 아까? 농협은행의 보통예금이죠? 농협은행의 보통예금이에요. 농협은행의 보통예금 요거 쓰면 되고 끝. 됐죠? 미션 뭐 따로 없어요. 입력하면 끝나니까 끝. 넘어가고 자, 그 다음 자 부가세. 이것도 계속 해야지. 계속 갈게요. 동영상은 너무 길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중간에 멈출 수 있으니까 멈춰서 들으시고. 자,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부가세 관련된 거. 그리고 1번은 정해져 있어요. 과세 매출 자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라고 1번은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 매출 자료에 세금계산서 발행. 그리고 거래명세서죠. 거래명세서 자체가 세금계산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다온 ENT에다가 팔았어. 인덕션을. 우리 회사가 뭐하는 회사지? 몰라요. 상품을 판매했대. 전산회계에서는 회계 1급부터 제품 판매잖아요. 근데 여기는 상품이에요. AT에서는. 그럼 10월 1일 날 받은 계약금. 10월 1일 날 계약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확인해야지 뭐. 그리고 나머지는 이달 말에 받기로 했다. 그럼 외상매출이죠? 외상매출. 계약금 받았던 건 선수금이었겠죠? 선수금이 있었겠지. 확인해 봐야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자료 입력해라, 발급하고 전송해라까지 미션 2가지입니다. 자, 일단 10월 1일 날 10월 1일 날 계약금이 얼마였는지 확인부터 해야 돼. 10월 1일 10월 01일 가보면 여기 선수금이 다원한테 받은 게 100만 원이 있었네. 그죠? 그걸 보시면서 전체 메뉴로 가서 메인 매출 전표를 엽니다. 메인 매출 전표를 엽니다. 클릭하시고 오늘 너무 슬로우 비디오인데 큰일 났네. 날짜 10월 6, 10월 06일 중간에 멈추지나 마라. 중간에 멈추면 골치 아파. 그죠? 자, 매출과세 11번. 답답하시지요? 여기 충청도라 그래요.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시기요? 인덕션. 시험만 생각하면 이런 거, 품명 같은 거, 품명 수량 이런 거 안 적어도 됩니다. 품명 수량 단가 안 적고 공급가액만 적으면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죠. 습관 잘못되면 실무에 나가서 뒤지게 욕먹어요. 어디 가서 일 못합니다. 맨날 욕먹고 눈물찍 콧물찍 하고. 자, 거래처가 어디였더라? 다온 거시기였죠. 다온 거시기. 그 다음 전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하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열을 주면 안 돼. 1번 주면 안 돼요. 그냥 넘어가야 돼. 넘어간 다음에 분계는 혼합 줍니다. 3번 혼합 준 다음에 상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은 기본 세팅이니까 냅두면 되죠. 좀 올려놓을게요. 그냥 냅두면 되고 줄 바꿔서 차변에 아까 선수금 있었죠. 선수금이 아까 100만원 있었잖아요. 100만원 맞나? 일반 전표에 아까 100만원 있었죠. 그죠? 100만원 확인하고 100만원 그리고 줄 바꿔서 또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차액이 1000만원이죠. 그럼 끝났죠. 됐죠? 그래서 일단 하나는 끝났어. 입력은 됐죠. 미션이 2가지잖아요. 하나는 입력, 또 하나는 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발급 전송해야지. 자, 이제 이건 전체 메뉴. 아니면 여기 돋보기에다 대고 전자 이런 거 쳐도 돼요. 전자. 근데 저는 여기다 안 하고 그냥 여기 전체 메뉴로 클릭한 다음에 세금계산서는 아래쪽에 있죠.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클릭하시고. 자, 이건 AT에서는 무조건 나오니까 이거 잘 보고 따라 하셔야 돼요. 물론 나 할 줄 알아. 그럼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알아서 하시고. 자, 날짜가 10월 6일 10월 06일 그리고 엔터 신나게 쳐버리면 됩니다. 어머나 잠깐만요. 날짜를 잘못 입력했어. 다시 전체 메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날짜가 앞에가 10월 6일인데 뒤에가 1일이다. 날짜 06일 그리고 신나게 치면은 여기 미전송된 거 뜨죠. 그죠? 뜨죠. 앞에다 체크하고 전자발행 클릭합니다. 전자발행 클릭. 아는 분들은 진행하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릅니다. 확인. 그 다음 여기서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발행. 여기 발행 클릭. 됐죠? 확인. 그 다음 또 여기 발행 대상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다시 또 체크하고 이번째는 여기 아카데미 어쩌고저쩌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클릭.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짜 홈페이지 뜹니다. 진짜 실무에서는 진짜 인터넷 이 빌36524라는 이 사이트로 진짜 가야 돼. 진짜 가서 여러분이 로그인하는 건데 우리 연습용이니까 로그인 클릭한 다음에 이제 뭐가 떠요? 답답하네. 그죠? 자, 여기서 미전송 매출조회 클릭. 미전송 클릭, 매출조회 클릭. 그럼 다운 거 떴죠? 그리고 다른 거 째려보지 말고 그냥 발행 째려보지 말고 발행 누릅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요거 X표 눌러서 닫으면 돼요. 요거 X표 눌러서 닫으면 됩니다. 요거 발행 대상으로 나오죠. 아직도. 근데 조회 눌러봐요. F12 조회를 눌러보면 성공했다고 바뀝니다. 된 거예요. 그럼 이거 이거 창 닫으면 되고 일단 닫지 뭐. 닫고 여기에 보니까 비어있죠. 지금 비어있지만 이것도 조회를 눌러보면 이제 전자 발행이라고 뜹니다. 이렇게 내가 직접 발행해야 돼. AT에서는 무조건 메인 매출 전표 1번은 이렇게 발행하는 거 나옵니다. 끝났죠? 그래서 미션 1, 2번 다 끝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거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2번. 자, 2번에 카드 전표가 있네. AT에서는 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 무조건 뭐 매시험이 있다. 자, 매입 거래라고 써있죠. 내가 돈 쓴 거예요. 돈 썼다. 카드로 긁은 거죠. 카드로 삼성카드로 날짜 10월 18일 30만원에 부가세 3만원 JCL이래. 뭐요 이거? JCL의 상품 스마트워치 상품을 구입했대요. 그리고 카드로 내가 카드 결제했네. 자료 입력하래. 그럼 중요한 건 카과겠지 뭐. 그죠? 카과.
과세 거래니까 상품을 샀으니까 매입 쪽에 카과. 그래서 매입 쪽에 날짜 10월 18일. 그 날짜 10월 18일. 매입 쪽에 카과가 오른쪽에 57번이죠. 자, 매입 쪽에 카과가 오른쪽에 57번 57. 그리고 카드사 F2번 눌러서 아까 삼성카드였죠. 삼성카드 선택하시고 그리고 확인. 그 다음 품명은 아까 뭐 스마트워치, 상품이라고 적어도 되고 스마트워치. 물론 시험 볼 때는 이런 거 안 적어도 돼요. 그 다음 공급가액 여기서 30만원 적으면 안 되지요. 건별 카과 현가 있잖아요. 건별 카과 현가는 공급 대가잖아요. 그래서 33만원을 적으면 갈라지죠. 이렇게 30만원 적으면 272727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래처가 JCL J2였지 참. JCL 나왔죠. 그리고 전자 아니고, 자, 분계는 카드 거래는 카드 주는 게 제일 편하죠. 카드 거래는 카드. 그 순간 여기 미지급금으로 바뀌면서 중요한 건 삼성카드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카드로 자동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 미지급금 자동으로 돼 있고 좋죠. 자, 이래가지고 그리고 기본 세팅 상품. 상품 맞네. 상품 샀잖아요. 상품 샀으니까 상품 냅두면 되죠. 부가세는 자동 세팅. 그리고 미지급금이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전 상품 샀구나. 상품 샀으니까 미지급금이 아니라 요거를 미지급금이 아니라 외상매입금으로 바꿔야 되네. 상품이 아니니까. 상품이니까. 그러고 보니까 카드로 했더니 안 바뀌어. 에헤이 참네. 좀 편하게 할래 했더니 안 바뀌어. 아니 이걸 카드로 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근데 이게 외상매입금으로 안 바뀌네. 이거 바뀌지가 않아.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여기를 그럼 이 외상으로 주거나 아니면 혼합으로 주거나. 자, 혼합 줄까요? 혼합으로 주고 귀찮아. 그럼 대변에 외상매입금 입력하고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다시 돌아와야 돼. 다시 돌아와서 중요한 건 여기 외상매입금에다가 카드사로 거래처를 바꿔줘야 돼요. 카드사로 거래처를 바꿔줘야 돼. 삼성카드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요거 안 바꾸면은 감점이에요. 그래서 카드로 주면 제일 편했는데 상품 거래다 보니까 외상매입금으로 바꿔야 돼. 근데 외상매입금으로 바꾸려니까 안 바뀌네. 그래서 카드로 주면 안 되고 여기서는 혼합이나 외상으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때그때 해봐야죠. 해봐서 여러분이 바뀌는 과정을 스스로 알아야지. 이럴 때는 무조건 이렇게 이게 아니니까 센스껏 이런 것도 실무에 나가면 다 쓰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상품이 아니었으면 카드로 주는 게 제일 쉽고 빠르죠. 됐죠? 카드사 이거 안 바꿔주면 큰일 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었네. 상품 거래이기 때문에 외상매입금을 써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카드사 거래처 입력 바꿔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는 카드가 아니라 혼합이나 외상을 줘야 된다는 점. 넘어가요. 자, 도시가스 요금이네. 자, 도시가스 요금, 뭐 택배 요금, 막 이런 여러 가지 나오죠. AT에서는 도시가스 요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이런 거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잘 봐야 돼. 이거 중요한 거예요. 또 올 칼라로 돼 있죠. 칼라로 여기 뭐 16만 얼마 이렇게 돼 있고 뭐 도시가스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요거 칼라로 돼 있는 요 부분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죠. 날짜 11월 8일 보이고 본 영수증은 이 고객 영수 지로 영수증은 부가세법 시행령에 따라 발행하는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즉 아무리 봐도 도시가스 지로 영수증이지만 우리는 이걸 뭘로 생각해라? 그렇죠. 이게 바로 세금 계산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매입 과세 거래가 되는 거예요. 매입 과세 거래가 됩니다. 자, 10월분 도시가스 요금 명세서이다. 작성일자 기준. 작성일자가 여기 11월 8일 기준으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나중에 마감일이 언제니? 마감일은 11월 30일인데 이때 보통요금에서 이체된대. 자동 이체된대. 근데 이건 생략하래. 중요한 건 요거 11월 8일 날 고지서 받을 때 분개하라는 거예요. 11월 말일 날은 나중에 그때 되면 그때대로 자동 이체 시킬 때 분개하면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래요. 자, 자료 입력되래요. 전자 입력으로 하래요. 자, 11월 8일 매입 매출 전표 11월 8일 11월 08일 자, 매입과세 51번 매입과세 51번 품명은 도시가스 요금 이렇게 되겠죠. 자, 공급가액은 여기 164120인가 164120 이렇게 됐죠.
여기 부가세는 여기 공급가 잘 안 보이네 또. 그죠? 여기 잘려 가지고 14920. 잠깐요. 합쳐서 164구나. 여기 149 얼마네. 이걸 못 봤네.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여기 나오죠? 이거 위에 고지금액은 합계네. 그럼 다시 여기가 164120이 아니고 14920, 14920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합계가 164120이에요. 큰일 날 뻔했네. 거래처가 한국도시가스, 그리고 전자입력으로 하라고 아까 써 있었죠? 전자입력으로 하라고 1번 줍니다. 그리고 분계는 지금 돈 낸 거 아니죠. 고지서만 받았잖아요. 고지서만 받고 아직 돈 낸 건 아니에요. 혼합 줘야 되겠죠. 그리고 상품이 아니죠. 부가세는 자동으로 뜨고 상품이 아니고 도시가스 요금인데 뭘로 처리하냐? 그런 말 없죠. 도시가스 요금이 뭐라고 없네. 도시가스 요금 뭐라고 해야지? 가스 수도료 한번 쳐볼까요? 가스 수도료. 근데 500번대인데 이거 없잖아요. 없는데? 자, AT 시험에서는 500번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아니고 수도광열비. 잠깐만요. 다시 수도광열비가 있지요. 있어야지. 이게 800번대. 자, 여기 밑에 볼까요? 도시가스 요금, 수도광열비로 돼 있죠. 전산회계에서는 이게 가스 수도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500번대도 있고 가스 수도료가 있는데 여기는 가스 수도료가 없어요. 500번대 아니고 800번대입니다. 아까 앞에 있었죠. 800번대 쓰라고. 수도광열비. 원래 전기, 수도, 가스, 냉난방 이런 게 다 수도광열비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돈 낸 건 아니잖아요. 지금 돈 주진 않았으니까 미지급금. 근데 여기서 잠깐. 일단 미지급금이 답인데 전산회계할 때는 또는 미지급 비용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또는 미지급 비용 이것도 맞다고 해준 거 많이 보셨죠. 수도광열비가 비용이니까 여기도 비용을 붙이는 거 실무에서는 이렇게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것까지 정답으로 인정해 주는 건 전산회계, 전산세무밖에 없어요. 전산세무, 전산회계만 그렇게 해주는 거고 여기서는 미지급금하고 딴 얘기 없죠. 그럼 틀렸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뭐 정확하게 뭐 입장을 밝히고 그러진 않지만 미지급 금이 맞는 거예요. 원래는 미지급 비용이 아니고. 그런데 전산회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시험 보는 사람도 많고 실무에서는 이렇게 해도 솔직히 아무 문제 없거든. 그러니까 실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산회계 보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미지급 비용을 인정 안 하면 이의 신청 엄청 하고 막 골치 아프거든.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전산회계에서는 맞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지. 근데 실무에서는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지급 비용도 그냥 맞다고 하는 회사도 있고 아니면 미지급금 맞다고 하는 회사도 있고 뭐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론적으로 우리 이론적으로는 미지급 금이 맞는 거고 미지급 비용은 결산 때 쓰는 거예요. 지금 결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틀려.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근데 실무에서는 뭐 보통 이것도 그냥 같이 쓰니까 뭐 별 상관없어요. 솔직히 미지급금이나 미지급 비용이나 유동부채인 건 똑같으니까. 자, 일단 넘어가요. 미지급금으로. AT에서는 괜히 트집 잡히면 안 되니까 미지급금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이번에는 빨간색이야. 매출한 거에 내가 매출 세금계산서가 빨간색이라는 것만 봐도 매출 거래입니다. 내가 아울렛한테 전시공간 임대료로 받았네. 80만 원. 자, 자료. 자, 사업장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했다. 어쨌든 매출 과세겠죠? 그 다음 임대료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아직 못 받았어. 미수금. 그 다음 임대업이 주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으로. 중요한 게 임대료. 좀 이따 이제 보겠지만 임대료를 검색하면 계정 과목이 그냥 임대료가 있을 수 있고 임대료 수익도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영업상의 영업수익인지 영업 왜 수익인지 요거에 따라서 계정 과목 코드가 달라요. 영업수익은 400번대. 계정 과목 코드가 400번대고 그 다음 영업 외 수익은 900번대입니다. 자, 조회해 볼게요.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전자입력으로 하래. 자, 날짜가 11월 30날. 자, 11월 30날. 매출과세 11번. 품명은 사업장 임대. 전시공간 임대료. 자, 매출과세 11번. 아까 눌렀는데. 자, 전시공간 임대료. 물론 시험 볼 때는 이런 거 안 적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또 이런 얘기 할 때 안 듣고 있다. 나중에 또 질문해요. 이거 입력해야 돼요? 이러면서.
그런 사람 무지 많아 항상. 찔리죠. 예?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안 듣고 있다가 시험 보기 3일 전에 얘기해. 선생님 이거 입력해야 돼요. 평상시 계속 얘기하는데. 자, 거래처가 아울렛.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사람 또 생겨. 전자입력 1번. 자, 붕괴는 혼합 3번. 돈 준 거 아니니까. 또 기본 세팅 상품 매출이 아니죠. 임대료였잖아요. 임대라고 찍어보자고요. 임대 엔터 딱 찍어보면 임대료 수익 하나밖에 없네. 여기는 AT는 고마운겨. 전산회계에 쓰면 400번대 임대료도 써 있습니다. 400번대는 영업수익이고 영업 외 수익은 900번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AT는 그냥 솔직히 난이도가 낮아요. 아니 나는 어려운데 물론 이 형태에 익숙하지 않으면 어렵죠. 어렵지만 이 형태에 하고 나면 난이도로만 따지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AT 시험 방식이 낯설고 처음 해본 사람은 어렵다 느낄 수도 있지만 난이도 자체는 전산회계보다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자격증 가치가 상대적으로 합격하기 어려운 걸 인정해 주는 거지 합격하기 쉬운 걸 인정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400번대가 아니라 900번대다. 그리고 차변에 아직 못 받았으니까 미수금이죠. 미수금. 이것도 미수수익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전산회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대변이 수익이니까 차변에 또는 미수수익 이것도 맞다고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AT는 이런 말이 안 나오죠. 전산회계는 마음에 이렇게 될 건데 우리 이런 게 없어요. 미수금이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 코드 번호가 다르다. 그냥 아무거나 주는 건 아니라는 점. 자, 그 다음 또 매입 매출 전표는 마저 해야죠. 자, 마무리 할게요. 매입 거래 파란색이에요. 파란색만 봐도 매입 거래구나. 아주 렌터카한테 내가 뭘 샀는데 산 게 아닌가? 자, 이제 제네시스 G80 차를 어떻게 했지? 자료 보니까 영업팀장이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제네시스 2497cc의 차량의 렌트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받았고 다음 달 10일에 자동이체하기로 했대요. 임차료로 처리하고 전자입력으로 하래요. 자, 중요한 거 증빙이 세금계산서입니다. 그죠? 그럼 원래는 과세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승용차 그리고 2400cc 그럼 이건 과세가 아니고 불공이죠. 그죠? 54 불공. 세금계산서 플러스 불공제사유 사비 면접 토잖아요. 사업무관 비영업용 승용차 바로 이거죠. 그 다음에 면세사업 관련 접대 관련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까지. 그죠? 불공입니다. 불공 됐죠? 그래서 갑니다. 날짜가 12월 20날 자 매입 불공 54 품명은 사유 승용차 관련 비영업용 승용차 정확하게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야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선택 K랩은 그렇게 바뀌었는데 여기는 안 바뀌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제네시스 G80 이런 거 물론 이거 입력 안 해도 돼요. 아니면 그냥 렌트료 이렇게만 적어도 되고 그다음 금액은 150만원 더 많네. 150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어디요? 바른세상 아이고 한영키가 눌려 있었네. 바른세상 왜 이래? 아주 렌터카 우리 회사가 바른이지. 아주 렌터카 제가 정신이 없슈. 아주 렌터카 전자입력으로 하랬어요. 1번 붕괴는 혼합 3번 그 다음 기본 세팅 상품을 임차료로 바꿔야죠. 임차료로 바꿔야 됩니다. 800번대 임차료로 바꾸고 대변에 아까 뭐였지? 다음 달에 주기로 했죠. 미지급금 253 미지급금 됐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미지급금이 맞는 건데 부가세는 안 떠요. 불공제니까 부가세 안 뜨죠. 이것도 전산회계 같은 경우는 또는 미지급 비용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AT에는 보시다시피 그게 안 나왔다. 이건 전산에서는 이렇게 되지만 AT에서는 보다시피 미지급금이 맞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미지급 비용은 결산 때 쓰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한두 개 남았죠? 여기까지인가 보다. 6번까지일 거야 아마. 그 다음 결산이죠. 그렇죠. 6번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갈게요. 6번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갈게요.
짠. 자, 부가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 그래놓고 보통예금 국민은행 통장에서 8월 22일 날 돈이 들어왔다. 맡기신 금액이 들어온 거예요. 부가세 확정 신고 관련해서 환급 받았나 봐.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환급받고 6월 30날 전표 입력을 참조해서 환급에 대한 회계 처리하래. 거래처 입력해라. 세무서 역삼세무서 입력하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 6월 30날 안 가봐도 뻔한 거야. 부가세 예수금하고 대급금을 상계시키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미지급 세금이었을 테고 납부할 세액이었으면 미지급 세금이었을 테고 환급받을 거였으면 미수금이었겠죠. 안 봐도 알아야 돼. 안 봐도. 그리고 오늘 돈 받은 거니까 이 미수금이 대변으로 가서 없어지고 차변에 돈 들어오는 겁니다. 6월 30날 이 밑에 분계는 중요한 건 지금 환급 받았다고 나오니까 금액은 여기 써 있으니까 미수금이었구나. 이 정도까지는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이거 아니고 참 일반 전표에 6월 30날을 가보면 0630 이렇게 가보면 여기 미수금이 1398이 나와 있지만 안 봐도 됩니다. 날짜 8월 22일로 가서 0822 어느 변부터 하든 상관없어요. 차변에 보통예금 그래놓고 어디 국민은행 보통 들어왔죠. 이 금액이 1398 그리고 대변에 120 미수금 그리고 세무서 관할 세무서가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세무라고 찍어도 됩니다. 역삼이라고 안 찍고. 자, 이래가지고 전표 입력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 결산부터는 좀 끊었다 할게요. 잠깐 쉬었다 오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